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선생님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본 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 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다음 등교 수업할 때 그때 좀 얼굴 보고 얘기하기로 해요. 오늘은 이론 수업만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시험 범위 그 뒤에 부교재 11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학습 목표 크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탄소와 산소 이런 것 등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바로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별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빅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밀도 점우주에서부터 현재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별, 즉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그리고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별이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별은 우주의 연금술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과서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연금술사, 뭔가 뭐를 만든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소는 70%, 그리고 75%, 헬륨은 뭐 한 24%, 그리고 나머지 1% 미만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철, 산소, 질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와 헬륨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맞아요. 별의 일생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즉,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는데 그 별의 일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2차 시에 걸쳐서 별의 탄생 한번, 그리고 별의 일생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부교재 11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 그 부교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컬러풀하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교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교재로 오늘은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부교재 1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요. 그 뒤에 부교재 15페이지, 2장 더 넘기면 15페이지 읽어보아요가 2장에 걸쳐서 18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별이 탄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별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들, 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앞서서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아요. 네,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별의 탄생, 그리고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성운, 기체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 구름을 말해요. 별 성자의 구름 운자입니다. 자, 이러한 성운들은 보통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운은 별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즉, 수소와 헬륨이 바로 원료가 되겠죠. 자, 이러한 성운의 지름은 보통 수백 광년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별보다 수천억 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자, 성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별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이 탄생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겁니다. 한번 쭉 썰을 풀어볼게요. 자, 성운을 이루는 물질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뒤엉키기도 하죠. 그런데 온도가 매우 낮은 성운들은 서로 달라붙어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서로 붙지 못하고 막 자유롭게 떠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죠. 그 얼음, 물, 수증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낮게 되면은 입자들은 서로 같이 더 많이 결합을 하게 되죠. 수증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죠. 따라서 자유롭게 떠다니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빅뱅 할 때 빅뱅의 처음, 즉 우주의 처음은 점우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어요. 고온이고 고밀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온, 온도가 떨어지고 밀도도 낮아지는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자, 근데 별은 어쨌든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만들어지겠죠? 별 스스로 빛을 내야 되니까. 근데 입자들이 너무 온도가 높으면 서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은 사실 어떤 거여야 되냐면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입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높아집니다. 빽빽한 곳으로 점점 모이다 보면 중심으로서 굉장히 강한 가운데로 자기 중심으로 가운데로 모이려고 하는 힘, 중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중력이 커진다는 것은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밀도 높은 부분에는 뜨거워지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그 온도가 1000만 도가 넘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별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고 그래서 결국에 1000만 도라고 하는 이런 온도에 달아야지만 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별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별이라고 하는 거는 star잖아. 빛을 내야 됩니다. 그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성운의 주성분은 수소를 이용합니다. 이 수소를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데 이 빛을 만드는 과정을 핵융합 과정이라고 하고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융합이죠. 융합. 원자핵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땔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땔감을 삼아 빛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미 다 간단하게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이 되면은 중수소가 형성이 됩니다. 중수소 원자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쓴다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 중수소, 만약에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고 중성자가 이렇게 한번 하면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수소 원자핵이 또 다른 중성자를 만나게 되면 중성자 두 개랑 이렇게 양성자 하나가 만나게 되면 3중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양성자가 하나 더 붙게 되면은 헬륨 3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중성자가 붙고 여기에서 양성자가 붙으면 뭐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중수소 원자, 3중수소 원자가 1000만 도가 넘는 매우 높은 온도에 달하게 되면은 서로 합쳐져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중수소랑 3중수소가 만나면 결국에 이제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 하나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헬륨하고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수소 4개가 합쳐서 헬륨이 되면 사실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의 질량이 더 클까 봤더니 수소가 더 질량이 크다는 거죠. 합쳐진 헬륨보다는. 그러면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왜 여기가 질량이 더 크냐? 그럼 이 질량은 어디로 간 거냐? 사라진 걸까?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별이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그거에 대한 원동력이 뭐냐?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낸다. 여기서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별이 성운의 온도가 일단은 처음엔 충분히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뭉쳐진 질량이 충분히 커지면 온도가 1000만 도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게 된다. 이게 바로 별의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봤으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부교재에 나와 있는 거로 한번 자세하게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주 탄생 후 3분 그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도가 급격히 하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온도가 급격히 하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원소가 생성되지 않음을 의미해요. 더 이상 새로운 원자핵이 형성하지 않는다. 요것은 더 이상 새로운 원자핵 합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어서 수소가 약 75%, 그리고 뭐 헬륨은 사실 25%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4% 정도, 나머지 1% 미만이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점우주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고온 그리고 고밀도의 점우주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발해서 그래서 뭐 입자들,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그리고 원자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저온 그리고 저밀도의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한 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빅뱅이 일어날 때는 온도가 어때야 되냐?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고온이고 고밀도의 점우주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더 이상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아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은,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원소가 되었다라고 한 게 스토리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소와 헬륨만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구에서 알다시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죠.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별이 태어나고 진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별의 탄생 과정, 별이 진화하고 별의 일생은 어떻고, 그리고 별이 사라지는, 소멸하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고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탄생과 진화와 소멸, 진화, 소멸은 사실 거의 일생이라고 보시면 돼서 탄생과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은 별의 탄생, 그리고 다음 별의 일생 중에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 그리고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 이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집중해서 오늘의 포커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탄생.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성간물질, 성운. 자, 여러분 성간물질은 뭐냐면 별성자의 사이 간자, 그러니까 별 사이에 있는 그런 기체와 먼지를 성간물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주 공간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뭐였죠? 그렇죠. 수소와 헬륨이었어요. 그래서 성간물질들, 이런 기체와 먼지들,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가 뭐냐? 첫 번째, 너무 커. 첫 번째, 온도가 낮고, 두 번째, 밀도가 높은. 요게 바로 뭐다? 별이 만들어지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그 고온의 고밀도의 점우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얘는 별이 탄생하는 조건이니까. 선생님이 아까 왜 온도가 낮아야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입자들이 먼저 모여야 된다고 했죠. 입자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 즉 온도가 높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입자들이 모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너무 많은 그런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별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온도가 낮은, 즉 입자들이 서로 어쨌든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상태가 별이 일단 탄생하는 조건이 돼요. 입자들이 서로 모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입자들이 모여야지만 에너지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도가 높아야 돼요. 밀도는 왜 높아야 되냐? 바로 중력이 생겨야 함으로, 그래야 함으로 밀도가 높아야 돼요. 즉, 이 중력수축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수축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커지게 돼요. 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랑 또 앞에 온도가 낮은 조건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일단 모여야 되는 조건을 먼저 충족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족한 상태에서 수축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수축을 해야 되겠죠. 모여들어야 되고. 그럼 여기 안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어떨까요? 열이, 즉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 온도가 상승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별이 만들어지기 위한,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기 위한 그 온도의 조건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진짜 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성운은 별 성자의 구름 문자. 성간 물질들이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뽀얗게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성운들이 어쨌든 온도가 낮고 밀도 높은 성간 물질들 이런 사이들이 되면은 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별의 탄생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별의 탄생 과정. 일단 성운이 모여서 질량이 증가했죠. 여기 위에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했어요. 수축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원반을 형성해요. 여러분,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심력이 생기는 거죠.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판판해지는 거. 원심력이 생기면서 판판해져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렇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태양계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이 상태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반을 형성하면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이 발생을 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상승할 때까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이에요. 완전 진정한 별은 아니고 원시별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계속 수축을 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때 조건 1000만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이제 진정한 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000만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별의 중심에서는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별의 중력의 값. 여러분, 중력의 값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안으로 수축하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력은. 그리고 별의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값이 같아져요. 서로. 같아지면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만약에 수축하는 힘이 나가는 힘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안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바깥으로 퍼져나가 팽창하는 힘이 안으로 수축하는 힘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죠. 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앞으로 이제 별을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별의 중력, 수축하는 에너지, 수축하는 힘, 그리고 별의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별의 크기가 중심 부분 쪽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중력과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 이 두 가지 이거를 가지고 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힘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안정기에 들어갔다. 선생님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원래 사실 이거 촬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보니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필기했던 게 다시 보이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덜 지웠나 봐요. 자, 그래서 별이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안정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수소 4개가 헬륨 1개를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의 결손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 결손이 생기는 만큼, 즉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남는 에너지가 축적하게 되고 그 축적된 에너지가 결국에 빛으로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1000만도에 달하게 됐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때 이 별을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 그래서 이 주계열성 단계 별의 일생의 대부분이고요. 90% 이상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늘 보는 태양입니다.
자, 그래서 별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왜 이렇게 우리 우주라든지, 우리 행성이라든지, 우리가 감싸고 있는 부분에 수소와 헬륨도 되게 많지만 다른 원소도 존재한다. 근데 그 다른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 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별의 탄생, 진화, 소멸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그럼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이게 포커스.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간 물질에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이 상태가 되면 별이 생성이 된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성운이 모여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고, 수축을 하면서 원반이 형성이 돼요. 회전하면서 내부에는 중심 부분에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그 상태에서 내부 압력이 이제 내부 온도가 1000만 도 이상 도달하게 되면, 1000만 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어쨌든 성간물질의 대부분의 재료는 아까 수소와 헬륨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수소가 이 정도 온도에 달하게 되면 서로 막 합쳐지는 융합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륨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때 질량의 결손이 생긴다고 했죠. 그 결손이 바로 빛의 형태로 방출되게 되면서 우리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 생각하시면 된다. 이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임에서는 별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요. 다음에 이어서 바로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주세요.